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미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국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됩니다.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그래요. 브로드컴은요, 원래 미국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싱가포르 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미국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뭐야 이거, 정체가 뭐냐고.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싱가포르 여권을 만들었다가 다시 미국 여권을 만든 회사. 이게 국제 쇼핑이야 뭐야, 미쳤죠? 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1991년 UCLA 교수와 학생들이 만든 정통 미국 기업인 브로드컴. 반도체로 돈 팍팍 벌던 회사였어요. 근데 2016년 싱가포르 회사가 브로드컴을 인수해 버렸습니다. 얼마에 샀게요? 무려 370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이 싱가포르 회사 이름이 아바고 테크놀로지스인데요, 브로드컴을 사고서 자기 이름을 버렸어요. 내 이름은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뭐야 이거,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BBQ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 이름을 버리고요, 제 회사 이름을 다시 BBQ로 바꾼 거죠. 보통은 산 회사 이름을 바꾸잖아요. 여기는 본래 있던 이름의 회사를 바꿨어요. 말이 됩니까? 자, 이 회사를 이끄는 CEO가 누굴까요? 탄홍앵이라는 사람이에요. 혹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체가 뭐게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중국계예요. 그럼 말레이시아 사람이네? 아닙니다.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아, 미국 사람이네? 그러면 이 사람 부인은요? 싱가포르 사람이에요. 리사 양이라는 월스트리트가 투자 은행가죠. 그럼 정리해볼까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이요,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그 인수한 회사의 이름으로 본인의 회사의 이름을 바꾸고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거죠. 이게 무슨 국제 미로 게임입니까? 여러분의 뇌가 지금 팽팽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이 복잡한 브로드컴의 정체성이 2017년에 대형 사고를 쳤어요. 뭐 했게요? 퀄컴을 사려고 했어요. 퀄컴이 뭐냐고요? 미국 통신 반도체 최강자예요. 우리 핸드폰 거의 다 퀄컴 칩이 들어있거든요. 브로드컴이 얼마를 제안했는지 아세요? 117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50조 원. 여러분, 150조 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1년 방위비 예산의 15배예요. 미쳤어요 진짜. 트럼프가 뭐라고 했게요? 노, 안 돼. 절대 안 돼.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회사잖아. 중국이랑 가까워. 위험해.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퀄컴의 인수를 막아버렸어요. 팍! 이렇게요. 역대급 비토권을 행사한 거죠.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회가 이런 말도 했어요. 5G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으면 미국의 안보는 큰일 난다고요. 브로드컴이 퀄컴의 연구비를 줄이면 중국이 5G를 따라잡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요. 이 말을 들은 브로드컴의 CEO인 탄홍행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 깜빡할 사이에 대책을 세웠어요. 뭐 했게요? 2018년 4월 브로드컴의 본사를 딱 미국으로 옮겼어요. 우리는 사실 미국 회사예요. 헤헤, 이런 거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브로드컴은 미국에 6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미국 일자리 8,300개가 더 늘어날 거예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겁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아, 저 이거 왜 갑자기 현대가 생각이 나죠? 트럼프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좋았어! 이러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국적을 무기화한 천재 경영 아닌가요? 자, 더 놀라운 건 이런 정치적인 줄다리기 끝에요, 브로드컴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2024년 회계 연도 매출이 얼마게요? 516억 달러.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게요? 44%나 늘었어요.
44%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삼성전자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애플도 5%밖에 성장을 못하는데 브로드컴이 44%라고요? 무슨 마법을 부린 겁니까? 브로드컴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첫째, AI에 올인했어요. AI 반도체 매출이 얼마나 늘었게요? 작년보다 220% 증가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20%요? 여러분,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둘째, VM웨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삼켰어요. 2023년 11월 690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하나로 9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요, 포스코 시가총액의 3배예요. VM웨어가 뭐하는 회사냐고요?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예요. 셋째, 이 회사 인수 합병의 신이에요. LSI, 시만텍, 브로케이드, CA 테크놀로지, 거의 걸어다니는 M&A 머신이에요. 자, 여러분, 사티아 나델라가요, MS 데리고 AI로 날아다닐 때요, 그리고 애플이 비전 프로 가지고 씨름할 때요, 탄홍행은 뭐 했게요? 조용히, 착실히 AI 칩 만들고요, 소프트웨어 회사 사서 덩치를 불렸어요. 이게 바로 실전 경영의 달인이죠. 자, 요즘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칼날을 겨누고 있죠. 관세 전쟁,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 완전 전쟁터예요. 애플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중국에서 아이폰 만들어서 미국에다 보내는데 관세 폭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힘들어지겠죠. 테슬라도 보세요.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미중 갈등으로 어떻게 됐어요? 주가 반토막 났잖아요. 근데 브로드컴은 어떻게 했나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죠? 천재적인 생존 전략을 보여줬어요. 첫째,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미국 편이에요. 우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에 투자합니다. 미국 일자리도 만듭니다. 둘째, 사업적으로는 초글로벌 AI 칩으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했어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췄고요. 이게 바로 양다리 전략의 정석이죠. 셋째, 미래를 선점했어요. 2027년까지 AI 시장이 6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가 될 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각각 100만 개의 XPU 클러스터를 배치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 아마존, MS 같은 회사들이요, 엄청난 AI 서버를 구축할 건데요, 그 서버에 들어가는 칩을 브로드컴이 죄다 생산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요, 고래 싸움에서 고래보다 더 살찌는 법이죠. 자, 브로드컴의 이 미친 생존 전략에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될까요? 첫째, 극강의 유연성이에요. 국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업만 잘 되면 되는 거죠. 미국 기업이었다가 싱가포르 기업이었다가 다시 미국 기업으로요. 이런 유연함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아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둘째, 정치적인 감각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역으로 이용했어요. 우리는 미국에 투자합니다. 미국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 한마디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 얻었어요. 셋째, 미래 기술에 집중했고요. 퀄컴 인수가 안 되니까 바로 VM웨어로 방향을 전환했죠. 하드웨어가 어렵다고? 그럼 소프트웨어로 간다. AI가 뜬다고? 그럼 AI 칩으로 가자.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경영이죠. 요즘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하고 있나요? 이런 유연함은 조금 배워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여러분, 국적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요, 기업의 DNA는 바꿀 수 없어요. 브로드컴은 국적을 3번이나 바꿨지만요, 혁신하는 DNA는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생존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참, 이렇게 국적까지 바꾸면서 살아남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국적까지 바꾼 브로드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